사진을 보았을 때 어떤 것이 보이십니까? 김포 골드라인 서해선이 보이시나요? 저는 이 9호선 승강장이 눈에 보입니다. 풍선 효과라는 말을 아시나요? 김포 골드라인이 개통되고 나서부터 9호선 혼잡도는 훨씬 올라가고 가장 최근에 개통한 대곡, 소사선도 경기도 고양시와 부천시를 이어주는 알짜 노선이 되긴 했지만 이와 동시에 고양시와 부천시 인구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9호선의 혼잡도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김포 골드라인 서해선 9호선에 이은 새로운 혼잡 노선이 곧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지하철은 어디일까요? 안녕하세요. 온라인 건물주입니다. 9호선 김포 골드라인이 최고로 혼잡한 지하철 노선도로 유명하지만 사실 수도권에 사시는 분이라면 다른 지하철 노선 역시 출퇴근길, 지옥철이 아닌 곳을 찾기가 오히려 어렵죠. 하지만 앞으로 말씀드릴 노선은 앞으로 지옥철 최상위권으로 올라갈 게 확실시 되어 보입니다. 해당 노선에 사시는 분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는 그나마 혼잡도가 낮은 지하철 호선도 분명히 있습니다. 6호선은 정말 쾌적하고 혼잡도도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또 5호선은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하철 솔로 소음이 굉장히 크긴 큰데 정시성이 뛰어나고 다른 노선에 비해 혼잡도가 낮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혼잡도는 상대적이지 절대적인 혼잡도가 낮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5호선이 사진과 같이 경기도 하남까지 이어지게 되었죠. 즉 기존에는 여기 상일동까지만 운영을 하다가 하남까지 연장이 되면서 하남 시민분들의 서울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5호선을 쭉 타고 서울 광화문이나 또는 여의도까지 출근을 다이렉트로 하게 되었고, 그리고 보시다시피 천호역에서 8호선으로 갈아타서 잠실역까지 출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즉 기존에도 5호선, 8호선 더블 역세권인 천호역이 5호선이 하남까지 연장이 되면서 기존보다 훨씬 혼잡해졌습니다. 왜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천호역을 통해 잠실을 가고 또 강남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천호역 일대는 강동구에서는 그래도 놀거리가 좀 있는 편이긴 한데 일자리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현재 8호선 종점역인 암사역 역시 사실 놀거리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없습니다. 전형적인 배드타운이라 할 수 있죠. 어찌되었든 이렇게 조용했던 5호선이 하남으로 지하철이 연장이 되면서 혼잡도가 올라갔는데 곧 다음 차례가 다가옵니다. 바로 8호선이죠. 지금도 댐이 넘쳐 흐르는데 위에 8호선이 조용히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용해 보이지만 그 파장은 엄청날 것입니다. 현재 8호선은 성남 모란부터 복정, 가락시장, 석촌, 잠실, 천호를 지나 암사역까지 이어지는 노선입니다. 서울 성남 즉 수도권 기준 동남쪽을 연결해주는 노선인 거죠. 암사역이 종점이었던 이 8호선이 경기도 구리를 거쳐서 남양주 별내역까지 연장을 곧 앞두고 있습니다. 이미지 보시다시피 한강을 관통하는데 이곳 역시 한강 밑으로 지나갑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한강 하저터널 관련하여 제 지인에게 말을 했더니 그렇게 되면 지하철 창문 밖으로 한강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아쿠아리움 같이 지하철을 타면서 물고기들을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나봐요. 순수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똑같은 말을 해도 사람마다 정말 받아들이는 생각이 이렇게도 다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하자터널 관련해서는 제가 최근 영상에서도 한번 말한 적이 있었죠. 바로 서해선인데요. 한강 기준 이북 지역인 능곡역과 이남 지역인 김포공항역을 이어주는 구간 역시 하저터널로 이어져 있습니다. 한강을 지나는 구간이다 보니 꽤 구간이 깁니다. 구간이 기니까 지하철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요. 한번 타보세요. 은근 재미있습니다. 단 한강 물고기는 볼 수 없습니다. 이런 하저터널은 별내선뿐만 아니라 별내선 바로 옆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5호선을 잘 보시면 광나루역과 천호역도 하저터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냥 지하철이라고 해서 무조건 땅 밑으로 가는 건 아니고 이렇게 강 밑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면 지하철 탈 때 더 재미있겠죠? 8호선 연장 관련하여 세부 노선 한번 보겠습니다. 강동구 암사동에 암사역사공원, 그리고 구리시에 3개 역이 정차합니다. 장자호수공원역, 구리역, 동구릉역, 그리고 남양주에 2개 역이 정차합니다. 다산, 별내역. 보시다시피 구리역은 경의중앙선, 별내역은 경춘선이 지났는데 이번 8호선이 생김으로써 더블 역세권이 됩니다. 근데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구리역은 그냥 일반 지하철이 아닌 경의중앙선이 지나갑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경의중앙선은 뭐다? 답이 없습니다. 개차 간격도 엉망이고 정시성도 엉망이죠. 혼잡도도 말할 것도 없고요. 어찌되었든 이 8호선이 들어옴으로써
남양주와 구리에서의 강남 접근성은 엄청나게 상승을 합니다. 그럼 현재 8호선의 수많은 지하철 역 중 가장 핵심역은 어디일까요? 단연 잠실역입니다. 잠실역은 8호선이 지나가는 역이기도 하지만 서울의 핵심 노선인 2호선이 지나가는 역이기도 합니다. 작년 기준, 즉 2022년 지하철 이용 건수 순위입니다. 1위는 강남역, 2위는 잠실역, 3위는 홍대 입구역, 4위는 신림역, 5위는 구로 디지털 단지역입니다. 잘 보시면 모두 2호선이 지나가는 역들입니다. 잠실역을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호선 잠실역과 8호선 잠실역 환승 구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약간의 경사도 있어요. 사진은 되게 한적하게 보이지만 출퇴근길에는 엄청 붐빕니다. 사진상으로. 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게 8호선에서 2호선으로 환승하는 구간인데 아침에 여기 서서 바라보면 장관입니다. 뭔가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 같은 느낌? 근데 출퇴근길 재미있는 게 여기 천장 모니터에 다음 지하철이 언제 도착하는지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많은 직장인분들이 특히 출근을 할 때 이 모니터를 보고 들어오는 지하철을 바로바로 타려고 이 구간에서 미친듯이 달리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환승 구간도 굉장히 길어서 꼭 100m 달리기 경주하는 느낌인데요. 여기 가시면 치열한 삶의 현장을 바로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2022년 출퇴근 시간대 가장 혼잡한 구간인데요. 출근길 1호선, 9호선, 7호선이 역시나 상위권이고 퇴근길도 마찬가지죠. 역시나 평화의 노선인 6호선은 출근길도 10위, 퇴근길도 10위입니다. 5호선도 8등으로 낮은 편이죠. 8호선은 출근길에 몽천 토성역에서 잠실역 구간이 제일 혼잡하고 퇴근길엔 송파역에서 석촌역 구간이 가장 붐비네요. 그래도 출근길에서는 7위, 퇴근길에선 6위이므로 혼잡도 면에서는 중하위권입니다. 즉 상대적으로 8호선 지하철이 다른 노선에 비해 덜 혼잡한 편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중하위권 순위가 상위권으로 올라갈 것이 확실시 돼 보입니다. 왜냐? 남양주에서도 많은 직장인들이 강남으로 출퇴근을 하는데 현재 지하철을 통해 잠실을 가려면 별내역에서 경춘선을 타고 상봉역에서 7호선으로 한번 갈아탄 다음에 건대 입구에서 또 2호선으로 한 번 더 갈아탑니다. 그렇게 해야 잠실에 올 수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접근성이 좋은 편이 아닙니다. 구리 한번 볼까요? 배차 시간도 안 맞는 경의중앙선을 꾸역꾸역 탄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앞서 설명한 별내역과 같이 상봉역에서 그리고 건대 입구에서 총 2번을 갈아타야만 잠실로 갈 수 있어서 접근성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반도이지만 북한 때문에 사실상 위로 막혀 있어서 섬나라나 다름없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경기도 구리는 강동구, 송파구, 강남구하고도 분명히 물리적인 거리가 가까움에도 경기도 남양주 역시 강동구, 강남구하고도 분명히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임에도 사실상 단절된 상태나 마찬가지였죠. 이러한 단절되었던 경기 북동부 지역과 서울 동부 지역이 8호선 별내역 연장으로 인해 접근성이 미친듯이 상승을 할 것이고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이러한 노선이 지나가는 지역을 절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별내선은 언제 개통하냐면 바로 내년 6월입니다. 1년도 안 남았습니다. 별내선으로 인해 지역 간 연결 문제는 해결될 테지만 이와는 반대로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9호선 사진인데요. 앞으로 8호선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진짜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 즉 사람이 엄청나게 탑승하기 때문에 문제 발생이 확실시 돼 보이는데 또 다른 문제는 이번에 별내선 개통이 되면 새로운 신차가 투입된다고 하는데요. 신차가 운영되면 물론 좋죠. 근데 신차가 운영되면 뭐 할까요? 8호선은 지하철 칸수가 6칸입니다.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이 10칸, 5호선, 6호선, 7호선이 8칸인데 반해 8호선은 6칸밖에 안 됩니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강동구, 성남, 남양주, 구리 시민들 진짜 괜찮을까요? 아무튼 별내선 8호선 연장 관련하여 언론에서 남양주를 집중적으로 언급을 하고 이에 따라 많은 분들이 남양주에 대한 관심이 많이 올라가는데요. 이에 반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은 구리를 잘 모릅니다. 아치울 마을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현빈, 손혜진이 최근 결혼하고 신혼집을 이곳에다 구하고 드라마 부부의 세계를 통해 톱스타로 올라선 한소희 씨. 지금 여자 연예인 중에 가장 잘 나가는 연예인이라고 봐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 한소희 역시 아치울 마을에 살고 배우 오연서 씨도 아치울 마을에 살고 대한민국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박진영 씨 역시 아치울 마을에 삽니다. 사진 이런 거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박진영 씨. 근데 진짜 팬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왜 여기에 살까요? 일단 아치울 마을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볼까요? 바로 여기입니다. 서울 광진구, 중랑구 기준 우측에 위치해 있습니다. 마을 뒤로는 아차산, 용마산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앞에는 한강이 있죠. 이럴 때 생각나는 단어가 있죠. 바로 전형적인 배산임수 입지죠. 명당으로 선호되는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동네 말이죠. 아치울 마을 사진입니다. 아까 지도에서 보셨다시피 아차산, 용마산이 마을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사진 보니까 어떠신가요? 사진 보니까 더 살고 싶어지나요? 아니면 연예인이 산다고 하니까 살아보고 싶은 욕구가 더 올라가나요? 연예인이 산다고 무조건 좋다는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선호하는 입지면 그래도 좋은 동네지 않을까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이 들 수는 있죠. 근데 이 아치울 마을은 대중교통, 학군, 편의시설이 거의 전무하다 해도 무방합니다. 대중교통은 버스가 다니긴 하지만 여기 아치울 마을에서 출근길에 버스 타려면 버스 몇 대는 지나쳐 보내야 합니다. 이미 경기도 외곽에서 사람들을 다 태우고 오기 때문에 버스에 올라탈 공간이 없습니다. 즉 버스 이용하기도 불편하고 근처에 전철역도 없어서 대중교통 이용하기가 불편한 편이죠. 하지만 여러분 평창동 아시나요? 평창동 가보신 분 계신가요? 대한민국에서 대표적 부천으로 유명한 평창동, 그리고 가회동, 부기동 등을 직접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하철 이용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에 위치해 있고 또 대부분 높은 언덕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불편한 지역이라고 사람들이 평창동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나요? 재벌들이 여기 사는 이유가 있겠죠? 연예인도 마찬가지로 사생활 보호가 굉장히 중요한 직군 중에 하나죠. 연예인들이 지나갈 때마다 수시로 사람들이 카메라 켜고 찍잖아요. 사생활이 최고로 보호되어야 할 주거 공간조차 대중의 눈에 둘러싸여 있다면 이분들 역시 엄청 피곤할 테니 대중들의 눈을 피하고자 이런 곳을 선택할 가능성도 매우 높겠죠. 우리는 연예인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은 사생활 보호보다 편의시설이 더 중요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편한 곳을 선호하잖아요. 어찌되었든 아치울 마을은 자차가 있으면서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그래도 살기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바로 강변 북로를 타서 서울 광진구로 진입을 할 수가 있고 좀만 더 가면 성수역이 있죠. 영동대교 타고 강 건너가면 압구정 가기도 편하고요. 뭐 아치울 마을은 서울 광진구라고 봐도 무방할 거리긴 합니다. 지도상으로 볼 때 서울 강동구 웬만한 곳보다 서울에 더 인접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치울 마을에 대해 좀 설명을 했는데 좀 더 확장해서 구리 다른 지역도 한번 볼까요? 구리는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작은 편입니다. 특히 남양주에 비하면 엄청 작죠. 구리는 서울 남양주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구리시 법정동인데요. 아까 아치울 마을이 여기 아천동에 위치해 있고 아천동과 토평동이 한강을 끼고 있습니다. 구리 중심부에는 교문동, 수택동, 인창동이 위치해 있고요. 경의중앙선 구리역이 여기 인창동에 위치해 있고 지도상으로 볼 때는 갈매동과 인창동이 붙어 있지만 사실은 인창동과 갈매동 사이에는 동구릉이 있어가지고 좀 단절된 느낌이 있습니다. 이번에 개통되는 8호선 역 중에 장자 호수공원역이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한강에서 제일 가까운 역이죠. 장자 호수공원역 검색을 해보시면 학교가 무진장 많습니다. 장자 호수공원역 근처 학교 숫자를 카운트 해보니까 초등학교 4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 2개, 총 9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 호수 같은 게 보이시죠? 지하철 역사명으로도 알 수 있듯이 장자 호수공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호수가 꽤 규모가 있습니다. 공원이 엄청 세련된 느낌이다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규모가 꽤 큰 공원이 이렇게 주거지 근처에 있다는 건 매우 좋겠죠? 구리시에서도 대장 아파트로 꼽히는 아파트인데요. 교문동의 신명 아파트, 토평동에 있는 대림 이편한 세상 아파트입니다. 두 아파트 다 준공된 지 약 20년 되어서 연식이 꽤 됩니다. 이 아파트에서 일부 동은 한강 조망이 가능합니다. 구리에서 대장 아파트라고 하는 아파트조차 연식이 꽤 된다고 앞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와 같이 구리는 생각보다 신축 아파트가 별로 없습니다. 구리시 최근 35년 입주 물량입니다. 좀 더 최근으로 보면 2007년부터 2015년까지 근 10년 동안 입주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에서 2020년까지 공급이 좀 있었고 다시 급격하게 입주 물량이 없습니다. 현 2023년 기준 앞으로 최소 3년간은 공급이 거의 없습니다. 2025년, 2026년은 아예 없고요. 2024년도 보시면 수택동에 지어지는 힐스테이트 구리역 565세대 빼고는 입주 물량이 없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함에 있어서 입주 물량이 적다는 건 분명히 좋은 요건입니다. 이 말을 했다고 해서 이 아파트를 투자해라 이런 뜻이 아닌 건 알고 계시죠? 또한 구리가 공급 물량이 없다고 해서 구리시 전체가 좋은 것도 아니고
꼭 구리시 주변 인접지역의 입주 물량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인접지역의 공급 물량이 구리시 매매, 전세 가격에도 반드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잡다한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지하철 9호선의 사진인데 앞으로 8호선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진짜 피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수도권의 수많은 지하철이 지옥철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8호선이 그 순서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8호선이 별내를 종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별내선 위로는 의정부까지 연장이 또 예정되어 있고 8호선 아래쪽인 모란역은 또 그 아래쪽으로 판교역까지 연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태극기입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 태극기 중앙을 보고 바로 어디 지역인지 아실 겁니다. 예, 바로 서울입니다. 대한민국은 서울공화국이라는 말이 30년 전에도 있었는데 30년이 지난 지금은 더 심해져 버렸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계속되는 한 또 다른 9호선 지옥철, 8호선 지옥철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